어느새 50을 훌쩍 넘어서면 진짜 시간이 이렇게 빠를 수 있나 싶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길로 퇴근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지. 특히 요즘처럼 경기도 안 좋고 회사도 예전 같지 않을 때 괜히 더 불안해져. 지금까지 29년을 한 직장에서 묵묵히 버텨온 나지만 만약 이 회사를 떠난다면 과연 내가 갈 곳이 있을까? 내 경력을 알아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 한 번은 내 친구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나랑 비슷하게 50대 초반인데 25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대. 처음엔 자영업도 생각했지만 빚을 내서 하자니 겁나고 그렇다고 일용직으로 나가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지금은 건설 현장에 막노동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 친구는 내 몸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라면서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을 나가.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또 다른 사람은 55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평생 영업밖에 해본 게 없어서 새로운 직종으로 옮기기 어려웠대. 결국 아는 지인 소개로 택배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그래도 돈 벌 수 있으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고 무릎이 상하면서 1년도 못 버티고 그만뒀어. 지금은 경비를 알아보고 있다는데 그래도 매달 나오는 월급이 있으니 마음은 편하다라면서도 표정은 편하지 않더라. 그리고 내 선배 이야기인데 이분은 58세에 은퇴 준비를 진짜 철저히 했어. 50대 초반부터 미래를 생각해서 경비지도사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전기기능사 이런 자격증을 하나씩 땄거든. 덕분에 퇴직하자마자 아파트 시설관리팀으로 바로 취업했어. 물론 연봉은 예전보다 적지만 그래도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직원들과 관계도 좋고 무엇보다도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하라는 자존감을 유지하고 있더라고. 그 선배가 50대 초반엔 정말 하루하루 바쁘고 피곤하겠지만 그때 30분이라도 미래 준비에 투자하면 나중에 내 마음이 덜 초라해진다고 하셨어.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어. 사실 요즘 세상엔 한 회사에서 정년까지라는 말이 거의 사라졌잖아.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진짜 공감돼. 그래서 50대 이후를 위해선 내 몸이 아직 움직일 때, 머리가 돌아갈 때 미리 준비하는 게 답인 것 같아. 자격증 공부가 됐든, 기술을 배우는 게 됐든, 아니면 현재 직무에서 다른 분야로의 확장성을 만드는 게 됐든 말이야. 특히 시설관리, 경비, 요양보호사, 간병사, 사회복지사, 산업안전관리 같은 자격증은 나이가 있어도 취업에 비교적 유리한 편이니까 부담스럽더라도 한두 개는 도전해보는 게 좋아. 그리고 자격증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실무 경험이나 사람 네트워크도 만들어 놓으면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예를 들어 경비원만 해도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있으면 관리소장으로 승진하거나 급여가 더 높아지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병원, 요양원, 재가요양센터 등 일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져. 마음이 불안할 땐 그냥 머릿속으로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는 것보단 일단 가까운 평생교육원이나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들어가서 커리큘럼을 한번 쭉 훑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아. 그래야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가 보이거든. 그리고 공부할 때는 너무 크게 목표 잡지 말고 하루 30분이라도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좋아. 예전에 산업안전기사 준비하던 선배도 하루 1시간씩 퇴근 후 공부해서 결국 8개월 만에 합격했대. 지금도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꺼내놓고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첫걸음이야. 회사 생활만 하다 보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미래는 그냥 내일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탁 치면 내가 왜 준비 안 했지? 하고 후회가 밀려오더라. 그러니까 올해는 진짜 딱 한 가지만이라도 도전해보자. 자격증 공부든 작은 부업이든 아니면 사람 네트워크든 뭐든 움직이면 조금이라도 길이 보일 거야. 우리 같은 50대가 가장 원하는 건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루하루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나를 위한 새로운 무기를 하나씩 쌓아가자. 그래야 60대가 되었을 때도 그래, 난 준비된 사람이야 하고 어깨 펴고 살 수 있지 않겠어. 50대 이후의 은퇴 준비나
제2의 직업을 찾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현실적인 조언과 정보를 좀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능력과 경험, 건강 상태,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무리하게 신체 노동 직종을 선택하는 건 금물이고, 반대로 경험이 많은 분야라면 그걸 살릴 수 있는 자격증이나 교육을 찾아보는 게 좋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 전문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구체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고민할 때는 어떤 자격증이 50대 이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고민이 많을 텐데, 대표적으로는 요양보호사, 경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능사,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요양보호사는 평균 취득 기간이 36개월로 비교적 짧고 수요가 꾸준해 실업률이 낮은 편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급은 약 200만 250만 원 정도인데 경력과 근무지에 따라 상승 가능합니다. 또 경비지도사는 13개월 준비로 자격증을 딸 수 있고 아파트나 빌딩 관리소장으로 진출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죠. 다음으로 실무 경험이 부족하거나 경력이 단절된 분들은 평생교육원이나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아요. 특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 같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은 저렴하거나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커리큘럼도 체계적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부터 실무까지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죠.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자격증 공부를 할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스터디 모임이나 카페, SNS 그룹을 적극 활용하세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기부여도 되고 정보 공유도 쉽게 됩니다. 그런데 자격증 취득만으로 끝내면 안 돼요. 중요한 건 그 자격증으로 어떻게 실제 취업을 할까 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면 근처 요양원이나 재가복지센터에 미리 인턴이나 봉사활동으로 들어가 현장 경험을 쌓는 게 좋아요. 이런 활동은 입사 시 큰 플러스가 되거든요. 경비지도사도 마찬가지로 경비원으로 먼저 근무하며 경험을 쌓다가 관리소장으로 진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턱대고 이직하거나 자격증만 취득한 상태로 잘 될 거야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보단 작은 경험이라도 직접 현장에서 익히고 관계를 쌓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데 50대 이후에는 특히 허리, 무릎, 심혈관 계통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리한 육체 노동이나 장시간 서 있는 일을 하려면 평소 꾸준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필수예요. 몸이 안 따라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오래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 상태에 맞춰 일을 선택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현명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은퇴 후 최소 10년 이상의 생활비를 미리 계산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가 든다면 10년치로 약 2억 4천만 원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등을 합산해서 말이죠. 만약 이 정도 규모가 어렵다면 반드시 재취업을 통해 생활비를 보충해야 하니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변화가 두렵고 불안한 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해요. 한 발짝씩 내딛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공공기관 상담센터까지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필요한 도움은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결국 50대 이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씩 미래를 그려가면서 현실적인 계획과 행동을 병행한다면 60대, 70대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